자, 오늘도 클래스팅 과제 문제풀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위 지도는 6.25 전쟁 국면을 표시한 지도이다. 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 국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6.25 전쟁 중 일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비록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지만 6.25 전쟁의 여러 국면이 이 문항 5가지에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문항을 분석해 가면서 6.25 전쟁에 대해 복습을 하고 난 뒤 문제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항 중에서 제일 처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죠? 네, 2번입니다. 북한군이 남침한 직후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함으로써 6.25 전쟁, 한국전쟁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후 북한군에 밀려 서울을 빼앗기고 부산까지 우리 정부가 내려오게 된다고 공부를 했었죠. 자, 하지만 유엔군과 국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 다시 서울을 수복합니다. 자, 문항에는 4번이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을 다시 되찾고 쭉쭉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자, 일부 틀린 내용이긴 하지만 5번이 그 다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그냥 고칠까요? 자, 5번. 유엔군과 국군은 두만강이 아니라 압록강까지 진격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던 중 중국군이 북한을 도와 한반도로 인해 전술을 사용하며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일어난 일이 바로 문항상에서는 3번이 되겠네요.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군이 북한을 도와 개입을 하게 되자 여기까지 국군과 유엔군은 올라갔었지만 다시 후퇴를 하게 되죠.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을 또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사후퇴라고 부르게 되는 사건이죠. 자, 이러한 일사후퇴 이후 유엔군과 국군 그리고 북한군과 중국군은 서로 전선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음으로써 6.25 전쟁은 휴전이 되고 끝나죠. 자, 이것이 6.25 전쟁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이 지도가 나타내는 전쟁의 국면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사후퇴. 아까 가장 마지막 국면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자, 북한군이 남침한 직후이다. 이건 역시 북한군이 남침을 하고 난 이후에 거의 우리 정부가 부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2번도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3번, 중국군이 개입한 이후의 상황이다. 아직 개입하기 전이죠. 자, 그럼 4번과 5번 둘 중 하나가 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5번은 압록강을 두만강이라고 잘못 썼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4번이 인천 상륙 작전을 표현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연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연표에 초록색 표시가 나타나 있죠. 자, 연표에 있는 제3공화국 시기에 발생한 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제3공화국. 자, 어떤 대통령의 시기를 의미를 하는 거죠? 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박정희 정부의 시기를 묻는 겁니다. 자, 1961년 5.16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는 63년에 대통령이 되고요. 79년까지 집권을 이어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시기를 제3공화국의 시기와 제4공화국 내지는 유신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좀 구분을 한다 라고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이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의 기준점, 이 두 체제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1972년의 유신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신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유신헌법 이후의 박정희 정부의 체제는 유신체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유신체제 이전의 박정희 정부는 우리가 제3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발췌개헌이 통과되었다. 자, 발췌개헌은 박정희 정부의 시기가 아니라 이승만 정부의 시기죠. 자, 그러므로 1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2번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네, 이것이 1965년 박정희의 제3공화국 시기에 발생한 일이 맞죠. 자, 한 이 정도쯤에 1965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3번 유신헌법이 체결되었다. 네, 박정희 때 유신헌법이 체결된 것은 맞지만 이 유신헌법이 체결됨으로써 제3공화국 체제가 끝났기 때문에 유신헌법은 제3공화국 때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유신헌법으로 인해 유신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것 잘 기억해두세요. 4번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이것도 이승만 때의 일이었죠. 자, 5번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였다.
자, 5.16 군사정변 언제 발생한 일이죠? 자, 연표 보시겠습니다. 자, 1961년에 발생을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3공화국 박정희가 대통령으로서 집권을 하기 시작한 1963년부터의 일이 아니라 그 전에 벌써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61년에 발생한 5.16 군사정변은 제3공화국 시기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5.16 군사정변을 시작으로 박정희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사실상 가장 큰 실권을 가진 존재로서 군정, 임시로 군대가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군정을 실시하는 기간의 시작점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유신체제 하에서의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유신체제라는 것은 유신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체제를 의미합니다. 자, 앞서 잠깐 봤던 부분이죠. 1972년에 제정된 유신헌법으로 인해 이 유신체제가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이 유신헌법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선출 방식도 바뀌게 되고요.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자, 대통령의 선출 방식과 대통령의 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좀 전의 영상들을 복습하시면서 유신헌법에 대해 잘 이해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은 가에서 나선거로 선출되었다. 이때 대통령의 임기는 단연이며 연임 제한이 철폐됐기 때문에 사실상 박정희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였다. 1972년의 유신헌법 이전까지는 대통령을 누가 뽑았나요? 네,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신헌법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유신헌법에 의해 조직된 헌법기관인 가에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을 우리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이 아닌 중간선거기구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을 직접선거가 아니라 간접선거라고 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신헌법에 의해 확보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 아니라 6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연임 제한까지 철폐가 됩니다. 자, 연임 제한이 철폐됐다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의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한다면 계속 대통령에 출마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은 헌법이기 때문에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한 헌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자, 유화정책 기억나시나요? 자,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정책을 의미를 한다고 했죠. 자, 유화정책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정책을 실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맞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88 올림픽을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3S 정책을 사용을 해서 국민들의 정치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을 자극적인 쪽으로 돌린다는 거죠. 3S 기억나시나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 분야였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학생의 두발 및 교복 자율화를 실시했다. 자, 이건 역시 유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이죠. 4번,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여 자유를 통제하였다. 자, 이것의 반대죠. 자, 이것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간 통행 금지를 풉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해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이제 밤에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를 하지 말고 나가서 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4번은 유화 정책의 일환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987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987년 어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였죠? 네, 6월 민주항쟁이었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문항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기억, 부마항쟁이 발생하였다. 자, 이것은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죠.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고요. 1979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참고로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대통령 시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기억은 아닙니다. 니은, 정부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였다. 네, 1987년에 일어난 일이 맞습니다. 자, 국민이 다음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기 위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조치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디귿,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위가 지속되었다. 네, 맞죠. 국민들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이제 헌법으로 바꾸자는 요구를 1987년에 계속해 나갑니다. 리을, 자유당을 규탄하는 민주항쟁이 발생하였다. 자, 자유당,
4.19 혁명 때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4.19 혁명은 196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리을도 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답은 니은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상 이번 주의 클래스팅 과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